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켜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예전에 제가 했던 장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집입니다. 저희 집. 겨울이라 추워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매번 녹화하는 장소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거기서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올 2022년에 2022년 맞죠? 2022년에 마지막 라이브 방송으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이 30일이라 이 남은 2주는 라이브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올해 라이브 방송은 어쨌든 이번 오늘이 마지막이고, 올 한해 라이브 방송은 좀 그 하반기는 조금 제가 게을렀죠. 게을르고 뭐 컨셉도 바꿔보려고 별의별 데서 다 했는데 결국 예년만큼은 좀 못하지 않았나. 결과 성과적인 측면 봤을 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자도 늘고 우리 멤버십도 또 늘어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회수나 이제 그 실시간 참여자들은 약간 작년보다는 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 자신이 좀 준비도 좀 미흡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나마 시간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막 정상화로 가는 단계라 좀 이제 각자 비즈니스 하시느라 좀 바쁘신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방송을 예년만큼은 뭐 여러 조회수만 봐도 나와요. 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좋으냐, 뭐 업계가 팬데믹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서 내 거 시청률이 올라가는 게 좋으냐? 당연히 아니죠. 제 거 조회수는 뭐 떨어져도 우리 업계가 살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내년을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채널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라, 우리 채널 제 업무 뭐 제 위주로밖에 좀 돌아보고 예측하고 계획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채널을 알고 들어오시거나 나중에 보실 분들이니까, 제가 내년 올해는 어떻게 했고 내년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꾸며 볼 거고요. 그래서 글쎄 이거를 뭐 편집본을 굳이 올려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올 한해 어떻게 제가 또 뭐지? 버텨왔는지도 좀 돌아보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그 올 2022년을 좀 그 보내셨는지 좀 같이,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저희 채팅창에 글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 막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죠? 좋을 때 좋은 거고, 또 그 좋은 관계가 어떤 일이나 어떤 계기로 조금 틀어지거나 해서 조금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또 나름대로 원망도 생기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뭐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일희일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하나 때문에 즐거워, 하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도 뭐 겪으면서 이제 또 성장해 왔고,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 당연히 또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정주지 않는다 그럴까? 너무 또 이렇게 막 유난을 떨면서 인간관계를 뭐 유지시켜 가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은. 예. 뭐 그리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어디까지겠구나, 막 대충 예상치도 나오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다 저렇게 하겠구나, 대충 그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그런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또 올해도 많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또 어떻게 좀 될까. 엊그저께 여름 같았는데 더웠다고 막 난리쳤는데 벌써 이제 올 한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딱 14일 남았네. 16일이니까 거의 딱 14일 남았고 2주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올 한해 그래서 제가 오늘 올 한해 좀 대충 어떻게 지내왔고 내년에 우리가 할 거 간단하게 저희 계획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9시 전에 끝내보도록 하려고요. 뭐 작년 이맘때는 막 먹방 했었는데 그리고 막 우리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 많았는데 올해는 또 조용하게 오히려 올해가 또 조용하게 넘어가네요. 그죠? 작년에는 막 먹방하고 왁자지껄 떠들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찮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막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성장이 막 주목할 만큼 성장하거나 막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 그런 분위기 이 뚝심을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텐션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래도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그런 것들 바라고선 보고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랬던 거 그럼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텐션을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려 볼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조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버리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종의 뭐라 쉽게 말씀드리면 좀 망가져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선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망가진다는 표현이 막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흥미거리와 볼거리 그런 요소들을 좀 더 가미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도 그렇고요. 편집에 또 진행 방식에 좀 산뜻함, 재기발랄함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 중인데 이게 도저히 뭐 이게 큰 회사나 돼갖고 직원 몇 명 막 있어갖고 막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기획회 하면 좋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매번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영 좀 한계가 있네요. 그리고 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도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또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제 얘기도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무튼 올해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올해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라이브 방송을 참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려고 방송을 켰고요. 날씨가 어제부터 눈이 내리고 막 서울 기준으로 춥네요. 추우면 이 뭐라더라? 기온이 1도가 내려가면 뭐 면역력이 얼만큼 감소한대나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좋은데 가을 겨울이 제일 좋아요. 여름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랑 비슷할 건데 덥잖아요. 짜증이 나고. 그런데 컨디션은 오히려 여름이 좋고 겨울 되면 제가 체질이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허약 체질이라 겨울 되면 막 움츠려들어요. 모든 게 움츠려들고 몸 상태도 안 좋은 데가 제가 약한 부분이 계속 허점을 계속 드러내면서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몸이 좀 받쳐주거나 했으면 근데 오히려 몸이 좀 허약 체질인 게 좀 더 삶을 좀 더 뭐라 그럴까 막 술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하지 않고 그렇게 체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좋다기보다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좀 신경을 쓰고 살지 않나 싶고 몸에 안 좋은 거는 어쨌든 안 하려고 하고 끊고 했던 것도 끊고 살고 지금 하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건강 조심하시고 눈길 미끄러지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 오라
한 2주 전까지 야, 올 크리스마스는 올 여름 크리스마스, 올 겨울 크리스마스는 이거 뭐 반팔 입겠어 했는데 아니나 달러 딱 또 눈이 와주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역시 세밋 성탄과 연말 연시는 역시 그답게 눈도 오고 날씨도 떨어지고 하네요. 어쨌든 컨디션이 굉장히 추우면 제가 이게 날씨가 추워 1도 내려갈수록 저의 컨디션이 1%씩 1%씩 저의 컨디션도 떨어지는 일인데 어쨌든 아우 쉽지 않네요. 하루하루가 요즘에 너무 추운 날씨거나 그러고 있으면 아 정말 저한테는 쉽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날 제가 러시아라는 데서 한 8년을 살았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추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 허약체질 갖고. 그죠? 자, 여러분들 올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막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뭐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뭐 이제 이 하는 일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렌다를 일할 거부터 쫙 들춰봤더니 어 1월 뭐 상반기 1월, 2월 뭐 3월 그때까지 뭐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확실히 보니까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특히 보니까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3월, 4월, 5월 넘어가서 6월부터 막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네. 6, 7, 7월, 8월 조금 소강 상태 보이다가 9, 10, 11, 12, 9, 10, 11, 12가 차츰 업계도 뭐 행사를 하는 그런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렇게 그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저희 트래블 데일리에서 보내드리는 그런 그 뭐죠? 그 뉴스 같은 것들도 올해 1월 1일부터 어 어떤 뉴스가 좀 많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졌나 이렇게 보니까 인바운드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저거를 끌었더라고요. 인바운드.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게 되지? 근데 누가 뭐 기사를 좀 퍼뜨려 주신 것 같아요. 퍼뜨려 주신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인바운드 부활 시동 걸렸다 해갖고 인바운드 그 업계 교류에 관련한 그 기사가 이게 그냥 행사한 기사인데 이게 20만 건이 넘었어요. 20만 건이. 예. 20만 건이 넘었고 그 전날 무슨 뭐 보기도 취재 기사는 아닌데 자료인데 인바운드 관련한 것도 이거 근 20만 막 조회수가 가고 저희 사이트에서 아무리 그리고 이게 1년도 채 안 된 기사인데 그리고 뉴스의 성격상 이게 시의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행 이쪽 관련한 뉴스가 무슨 통계 자료도 아니고 그걸 찾아본다고 몇 명이나 찾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리 보면 저희 같은 매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전문 매체가 그리고 B2C 매체가 아니잖아요. B2C 매체가 아닌데 B2B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22년 요 조회수를 제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제가 조회수 공개는 잘 안 하는데 한번 요 조회수 공개를 해볼게요. 이게 누가 기사를 좀 많이 퍼뜨려 주신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조회수 공개가 웬만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 로그인 제가 주인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조회수 공개 원래 이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해드립니다. 그냥 왜 안 되지?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 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부스 판매냐 부스. 근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조회수가 그건데 저희는 더군다나 B2B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기사 검색 그거를 심사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하루에 10,000명 정도 되시는 분한테 뉴스레터를 뿌리잖아요. 저희가 데일리로 10,000명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10만 넘어갈 기사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혹시 보이세요? 이게? 저 이거 웬만하면 공개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개를 좀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올해 이게 지금 올해 이게 상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거 첫 페이지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수록 조회수는 떨어지는 페이지인데 이게 보면 날짜가 2022년이죠. 여기 2022년 4월, 5월, 4월, 2020년 올해 상반기에 보면 20만 건, 18만 건, 18만 건, 18만 건, 17만 건, 16만 건, 어, 대부분 인바운드 관련한 기사 제목들과 내용들이 좀 10만 건이 뭐 이런 거 여기까지가 10만 건이고 그죠? 주로 인바운드네. 해외 항공권 예약 전년 대비 873% 증가. 이게 16만 건이 나왔네. 16만 건. 인터파크 투어 이 항공권 판 거 그 기사 같은데 그게 16만 건이 나왔네. 이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닌데. 이게 정상적인 조회수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조회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특별 케이스. 네, 특별 케이스고 뭐 이런 거 갖고 거짓말 할 일은 없잖아. 그죠? 이런 거 갖고 속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인바운드 부활 시동 이게 올해 4월에 그 인바운드 요 교류에 요게 23만 건이 나왔네. 와, 23만 건. 그 다음에 10명 중 10명 중 6명 3년 내 한국 방문 이게 18만 건. 이게 언제적 기사야? 4월 달, 올해 4월 기사네. 요게 한 18만 9,456건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정상적인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누군가가 뭐 기사를 뿌렸든 봤든 그쵸? 기분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기분 나쁜 결과는 아니고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나와주는 것도 뭐 반갑지 뭐. 아무튼 그래요. 기사가 인바운드가 많이 어떻게 사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사로서만 보면 기사 검색을 어떻게 했냐만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영상을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 제가 요걸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동영상 올해 제 실적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거는 속일 수가 이거는 뭐 창피하다고 감출 일도 아니고 어차피 조회수가 쟤는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10건이 됐건 뭐 1000건이 됐건 다 그대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니까 요거를 한번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죠? 예.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채널이 2341명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2421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구독자가 되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 데일리 뉴스가 이게 조회수가 엄청 떨어져 뭐 100을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0을 가기가 쉽지 않고 50회 정도. 그런데 엊그저께 무슨 뭐 퀀타스 한국 취향 그거나 엊그저께 또 뭐 인바운드 요거 생태계 복원 시작된다라는 요거 137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예전에는 한 100회는 기본 평균 달성했는데 요즘에 그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좀 보면 일단 현재는 2341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제 성적표입니다 이거 이렇게 뭐 수익도 나옵니다 수익 제가 얼마나 이게 28일 동안 번 수익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전 28일 동안 네. 현재 이렇게 쌓여 있다 56,000원이 쌓여 있다 뭐 어차피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평균 뭐 이렇게 뭐 성적표예요. 최근 28일 기준 요걸 1년 걸로 보면 그 1년 걸로 한번 볼까요? 1년 걸로 보면 이렇게 뭐 확 조회수가 근 1년 365일 올해 정리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뭐 14만, 시청시간 6천, 평균 구독자가 1년 올해만 354명 늘었네. 많이 늘었네. 그래도 하루에 한 명씩은 늘었다는 얘기 아니야. 어쨌든 365일로 치면 그죠? 1년에 여기가 유튜브 수익 갖고 한 40만 원 벌었네요. 40만 원. 예. 근데 이 중에서는 최근에 멤버십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멤버십 우리 해주시는 분들의 지원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컨텐츠 분석을 볼까?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13만 1년 동안 13만 합치면 13만 대충 이렇고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한 58%뭐 최근에 가장 뜨는 영상은 창원 여행 제가 창원에 가서 찍었던 영상 그 다음에 제부도에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좀 그야말로 좀 터진 영상들이고 그 다음에 뭐 시청자층은 보면 어, 구독 안 하신 분이 한 68% 보시고 구독하신 분이 한 30% 보시고 연령은 아무래도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제가 좀 아이러니하고 좀 신기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연령대. 제가 연령대가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45에서 54세가 많긴 한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25세에서 34세더라고요. 이게 왜 25에서 34가 이렇게 있지? 저는 45에서 54가 첫 번째, 그 다음에 35에서 44가 두 번째 될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해야 나오고 뭐 수익 아까 보셨다시피 수익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1년 동안 40만 원 벌었다 유튜브에서. 형편없죠? 전체 제가 유튜브에서 그동안 수익한 게 한 유튜브 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년 동안 유튜브 수익이 한 80만 원 정도 되네. 80만 원 정도. 예. 지난 7일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되고 예. 뭐 이렇게 딱 뭔가 영상 하나 터질 때마다 이렇게 있는 거고 좀 남들이 보면 좀 우스운 성적표네요. 그죠? 좀 뭐라고 근데 뭐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예. 유튜브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뉴스는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실적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올 한해도 이렇게 또 무탈하게 또 이렇게 버텨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그래서 뭐 이제 자연스 올해는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여름 전 그러니까 5월까지 또 도서관에서 도서관 구립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겸 그런 걸 해서 5월까지는 저도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었지.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동시에 6, 7 겪으면서 이제 슬슬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좀 좋아지면서 제가 6월 말인가? 7월 초 요때 이제 대만을 한번 출장을 갔다가 올해 3년 만에 처음 출장 갔다가 그렇게 여름이 쑥 지나고 뭐 지금 가을도 뭐 정신없이 지나버리고 이렇게 왔네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성과는 오히려 큰 성과는 없고 그냥 바쁘기 위한 시동 작업 정도 들지 않았나 하반기 때 내년에 좀 더 바빠지기 위한 그러니까 뭐 워밍업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긴 했으나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뭐 인아웃바운드 저희가 통계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항공편 같은 거 보면 회복 속도나 운항하는 거 보면 한참 잘 나간 전성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비하면 절반 이제 50% 회복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50% 회복. 중국 시장이 회복은 안 했지만 50%더 회복을 해야지 2019년 정도 가는데 이 무서운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막 그 세계 보건기구나 뭐 아이아따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관광 관련 국제 기구나 협회 막 이런 단체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초에 2020년이죠 초에 2년 전이지
2년, 거의 3년 전이구나. 아, 이게 저 회복되려면 2024년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2024년이 되게 멀리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2023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024보다는 조금 더 빨리 회복은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거의 다 그렇게 예상치에 근접하게 가네. 그걸 보고 야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확실히 다르긴 좀 다르다. 이걸 내가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 당시에는 아유 무슨 2023년, 2024년이야. 아유 야 빨리 없어지면 돼. 금방.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한 2022년에는 이제 정상 되겠지. 근데 다음 달이면 2023년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그 사람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절반 회복했다. 그죠? 그래서 올해 동계 시즌 겪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한 80%까지 바람이긴 합니다만 70에서 80%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회복을 하지 않겠냐. 또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이고 세계적인 무슨 뭐 불황의 문제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든가 그런 뭐 전쟁의 문제라든가 그런 외부 리스크만 더 커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조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인아웃바운드가 왔다 갔다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을 얘기하는 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규모 자체가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통계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예측과 전망이 거의 대입이 돼서 적용이 돼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들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유럽 한가운데나 중동 한가운데 이런 데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이렇게 전달돼서, 그쵸? 그런 거 있잖아. 전달돼서, 어쨌든 우리나라 동북아시아까지 영향이 와요. 오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한국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어쨌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적 교류라든가 물적 교류 그다음에 뭐 유통 무역 이런 걸로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7, 80%까지는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며칠 남았지만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이제 끝났다고 보고 업계에도 많은 지각 변동? 지각 변동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구도의 변화는 좀 생긴 것 같아요. 구도의 변화. 아까 하나투어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월요일자로 기사가 나갈 건데 지금까지 이제 그 송미선 대표랑 육건건 대표 공동 대표 체제였는데 자료 그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송미선 대표 단독 대표 체제로 간다네요. 예. 뭐 그런 구도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사들 간의 구도의 변화도 있고 또 구도의 변화의 뿌리는 또 각 뭐 업체 조직의 변화도 있죠. 그죠? 어쨌든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업계를 떠나신 분들도 많고 정년이 돼서 떠나신 분들도 많고 업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신 분들도 많고 업종은 같은 업종이나 회사가 달라진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인원보다 나간 인원이 지금 현재까지 많아서 저도 이렇게 가끔 가면 이분이 이쪽으로 옮겼네 막 그런 소식도 듣고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사라졌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그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조직도 있고 그죠? 제가 모를 것 같죠?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어느 조직이 알력 싸움이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지고 그게 항공사가 됐든 관광청이 됐든 GSA가 됐든 여행사가 됐든 제가 기사로만 안다를 뿐이지 의외로 저 꼬셔갖고 한번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누가 나갈 때 왜 나갔고 뭐 그런 알력 싸움 있잖아 조직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 들립니다 소식. 근데 뭐 그런 거야 어느 회사나 있고 다 어느 조직이나 있지 뭐 그게 흉잡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프라이버시에 크게 프라이버시에 적으면 안 되게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조직이란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다 뭐 안에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다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서 미훈정 고훈정 들고 뭐 그렇지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선만 안 넘으면 되지. 그래서 섭섭한 사람도 생기는 거고 또 고마운 사람도 생기는 거고 평행선을 유지하는 사람 관계라는 것도 있고 그죠? 왼수가 돼갖고 아유 저놈 새끼 저거 좀 꼴보기 싫어 저 새끼 좀 안 보고 살 수 없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갖고 하루에 한 번씩은 또 봐야 되고 밥도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그저 그런 인간관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굳이 뭐 억지로 막 이렇게 하죠. 아유 시간 지나면 다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만나서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냥 마음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나는 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저렇게 옷을 입고 누구랑 친하고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뭐 굳이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약간 허무주의로 빠져갖고 아유 그런가 보다. 아는 척을 하려면 아는 척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욕을 하려면 하시든지 마시든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마운 사람이랑 감사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특히나 더 제가 감사하고 고마워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고요. 더 그분들이 더 존경스러워지고 더 감사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좀 드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이제 뭐 일적으로 만났건 그냥 일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인 친분이 먼저 됐건 간에 많은 분들 특히 뭐라 그럴까 그냥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저희 매체 그리고 저 이정민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잘 봐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우리 업계 몇몇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뭐 이렇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선물을 해줘야 될 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선물이나 좀 보내고 싶은데 아, 그게 좀 여력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력이라기보다는 그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좀 낯뜨거 스스로 좀 그래요. 쑥스럽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또 이제 기자라는 나름대로의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걸 먼저 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참 안 좋은 버릇인 건 안 좋은 버릇이지. 고마운 분들한테 고맙다고 왜냐면 고맙다고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선뜻 그런 게 좀 그래도 내가 기자인데 이런 게 있을 때 못된 생각들이지.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들은 아마 알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존경스럽고 이제 제가 어찌됐든 아무튼 뭐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제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어색하지 않은 선에서 표현을 해드리고 제가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면서 막 떠들어대면서인데 제가 낯을 엄청 가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낯 엄청 가려요. 예. 이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다가가서 막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엄청 가려요. 예. 그래서 좀 쑥스럽고 아무튼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 내년에는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매체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 또 저희 개인 이정민이라는 사람을 한테 관심을 또 쏟아주시고 그게 편애가 됐건 뭐가 됐건 좀 그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고 열심히 또 해볼 거고 내년에 저희가 몇 가지 좀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좀 잡아봤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 좀 잡아봤는데 일단 이거 보시면 큰 계획은 아니에요. 큰 계획은 아닌데 일단 유튜브 구독자를 내년에는 5,000명까지 한번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만 명을 한번 달성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 5천만 명 달성이라는 게 단지 숫자도 숫자지만 그러니까 형식과 기획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구독자의 5천 명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포맷 갖고는 이게 어림도 없어요. 이대로 하다가는 한 몇 년 더 가야 될 것 같아. 몇 년, 한 3, 4년은 돼야지 구독자 5천 명 갈 것 같고 10년은 돼야지 10,000명이 갈 것 같아서 이거 이대로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 저희 채널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 정리를 어떻게,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채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 트래블 데일리 채널이 구독자가 2,3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트래블 데일리 채널이 있는데 그게 지금 2,400 몇 명 정도가 돼요. 예전에는 양쪽 둘 다 뉴스를 올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트래블 그 여행 중개소 쪽에만 일방적으로 올리는데 이 채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완전 두 개를 완전히 따로 분리를 시키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를 없애냐. 굉장히, 왜냐면 구독자 400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분들 물론 중복으로 돼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채널 정리를 하면서 일단 여행지 영상은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최대한 현지에서 찍을 수 있는 대로 재미있게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 뉴스도 조금 올해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산뜻한 기획으로 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독자 5,000명 달성을 2023년에 한번 가는 거를 목표로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2024년까지 10,000명 달성을 하고 멤버십도 그에 따르면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멤버십 100명 달성 목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트래블 데일리 뉴스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네이버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그거가 저희가 안 했거든요. 일부러 굳이 뭐 B2B인데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최근에 보면 여행신문도 되고 그래서 되는 몇몇 매체가 있어서 이걸 좀 해야겠다. 이게 근데 뭐 해야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심사를 하려면 준비를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해놔야 돼요. 시험 보듯이. 그래서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해서 내년 중에는 네이버와 구글 뉴스 검색에 될 수 있게끔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기사의 퀄리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좀 보강을 좀 할 건 하고요. 그래서 좀 트래블 데일리를 좀 더, 왜냐면 내년이 저희가 창간 8주년인데 트래블 데일리가 그동안 초창기 한 2, 3년 고생을 했죠. 그 다음에 고생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2, 3년 겪는 도중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잠깐 헤맸는데 이제 내년이 8, 9, 10, 이제 3년 뒤면 창간 10주년이라 남은 2년 동안 내년 8주년, 9주년 동안 그야말로 제가 저의 몸을 넣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중도에서 또 이제 그냥 그야말로 그저 그런 허접한 매체로 전락할 수 있는 그 분기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내년 창간 8주를 앞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서 한 번 더 업을 하지 않으면 또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인터넷 찌라시 매체 수준에 불과하게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 한해, 그러니까 올 한해는 뭔지 갖고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거치면서 이런 도전적인 계획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뉴스의 퀄리티나 기사의 퀄리티, 구성의 퀄리티, 기획의 퀄리티 같은 것들을 지금보다는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초창기 저희가 창간할 때 그런 각오로 좀 다시 한번 다져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좀 그야말로 제 자신을 좀 갈아 넣겠다 이런 각오로 저희 매체 조금 더 혁신을 좀 가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꾸준히 열심히 하면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늘긴 늘어요. 근데 이 정도 지금 속도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저희가 유튜브 그 영상 제작에도 저의 몸을 갈아넣다시피 하게 2년 동안 한번 어, 혼신의 힘을 다해볼까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잘 안 움직였는데 하다못해 국내나 가까운 뭐 남산이 됐든 한강이 됐든 해도 일단 나가서 찍는 영상을 많이 좀 제작을 해서 어쨌든 간에 어 많이, 그리고 뭐 짧은 영상이 되건 긴 영상이 되건 많이, 그다음에 또 퀄리티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해서 좀 굉장히 위기입니다. 다 뭐 저희 매체 트래블 데일리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섰기 때문에 굉장한 각오로 거의 뭐 진짜 생명을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무슨 리스크니 뭐니 이런 건 다 핑계고,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더 좀 피곤함이 있더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줄이건 뭘 줄이건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각오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 좀 알아주시면, 제가 왜 말씀 공표를 하냐면 그래야 제가 약속을 지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안 그러면 제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용기도 좀 복돋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코로나 겪으면서 약간 좀 방만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코로나 2년 동안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고착화되고 버릇이 돼갖고 이제 막 뭐 어디 취재 나가는 것, 예전에는 기사 하나 쓰려면 전화를 최소한 두세 통 이상 돌리고 나서 기사를 썼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안 하고 못 하다 보니까 버릇이 돼갖고 이게 하려니까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게으러진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내년에 더 올해보다 정상화가 되면 어 이제 좀 저간 각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거의 잠 안 자고 했다시피, 제가 처음 동영상 뉴스 했을 때 밤샜어요. 편집도 처음 해봐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숙달이 되면서 이제 뭐 30분 내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 뼈와 살을 갈아 넣는다 그런 사직생의 각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 좀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제가 영상에서 망가지는 순간도 올 것 같고요. 뭐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 돌을 넘는 짓은 안 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봤고요. 내년에는 굉장히 낭만적인 각오와 계획보다 좀 도끼를 품은 계획들이랑 각오들입니다. 제 자신한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가설 수 있고, 그게 유튜브 구독자가 됐건 저희 트래블 데일리를 보시는 우리 분들이 됐건 간에 뉴스 퀄리티도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 완전 찌라시 매치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라이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까지만 오늘까지만 라이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정을 동영상 뉴스는 계속 나갑니다. 나가고 동영상 뉴스랑 저희 트래블 데일리 기사 마감은 동영상 뉴스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네. 동영상 뉴스 12월 22일까지만 나갈 거고, 동영상 뉴스는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 9일부터 동영상 뉴스는 나갈 거예요. 9일부터 동영상 뉴스 나갈 거고, 올해 트래블 데일리의 기사는 12월 28일까지만 기사 마감이 될 거고,
29, 30은 안 할 거예요. 29, 30은 안 할 거고 1월 2일자부터 기사는 계속 나갈 겁니다. 동영상은 1월 9일부터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일정을 연말연시 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아무튼 항상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뭐 제보 주실 거 주시고 또 광고하실 거 있으면 편안하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싸고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히 모십니다. 저희는 광고주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게 모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번 광고주는 영원한 광고주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좀 많이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듣거나 나중에 편집부로 들으신 분들 중에 올 한해 저랑 언쟁을 좀 붙으신 분 몇몇 계세요. 전화로든 기사로든 기사 때문이든 뭐 그 외 사건 사고로든 저기 그래서 뭐 좀 싸움 아닌 싸움도 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의견이 좀 달라서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분들은 저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세요.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직업의 특성상 또 싸워야 되는 특성이 꽤 많기 때문에 자,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으면 다 그냥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좋게 좋게 서로 간에 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어떤 그 사과의 말씀 그런 좀 제가 이 시간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또 저 그거와는 상관없이 뭐라 그럴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이렇게 마음 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사가 됐건 개인적인 저와의 대화로 통해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사려 깊지 못하게 또 이렇게 언행을 했던 부분도 뭐 나름대로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또 저 때문에 기분이 좋거나 또 트래블레이나 이정미나 그 여행 중에서 때문에 기분이 좋거나 또 뭐 그 좀 뭐 나름대로 또 괜찮은 한 해였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또 좋아요를 통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죠? 음. 어떤 분들이 많을까? 나 때문에 그리고 이 채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많을까? 아니면 나름대로 채널이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한 해였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남을 나름대로 그, 그 노력하고 살아서 그래도 채널 보는 좀더 뭐 이렇게 좀 많지 않을까 싶어? 내가 누구랑 막 싸우는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또 즐겁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올 한해 행사장에서 우리 유튜버 구독자님들 행사장에서 어쨌든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 모이는 행사장이면 어쨌든 저희 구독자 한두 분 이상은 꼭 오시더라고. 근데 현장에서 저를 아는 체 해주신 여러 분들 좀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행사에서 만나면 저를 많이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제가 얼굴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먼저 아는 척을 해주셔야 저도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을 모르잖아요, 얼굴을. 여러분들은 저를 얼굴을 알아도 그죠? 그래서 좀 많은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좀 댓글이 안 들어오네. 댓글이 채팅창에 댓글이 안 들어오네. 아무튼 그리고 멤버십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 웹하드가 됐든 어떤 그 우리 같이 쓸 수 있는 그 플랫폼에서 사진 마음대로 가질 수 제가 선별하고 있거든요. 제 갖고 있는 사진 그래서 올릴 거니까 그거 올려지는 대로 다 시스템 완비되는 대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거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막. 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날씨 기온이 떨어지면 제가 몸이 굉장히 막 아픈 데가 많이 늘어나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전해드릴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은 내년 라이브 방송이 언제 한다 그랬지 내가? 내년 라이브 방송은 1월 둘째 주라고 그랬나? 1월 13일이라고 그랬나? 그쵸? 13일? 그때 한번 해드릴까? 할까요? 네, 그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편집 프로그램도 다른 걸 지금 쓰려고 지금 계속 제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뭐 여러 가지 좀 자잘한 게 많아요 할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 좀 부탁이 아니라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살아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또 한 해를 또 버텨 아무 일 없이 다치지 않고 건강 유지하면서 버텼다는 거 역시 또 감사할 일이고 또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글씨 써야지 감사합니다. 댓글로 한번 써볼까 내가 하도 댓글이 안 올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 왜 안 올라오지?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야지. 네. 내년에는 라이브 방송할 때 100명으로 한번 해보자. 불가능한 숫자인 것 같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몇 명이 최고였지? 25명이 최고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내년 방송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동영상 들어가요. 계속 나가요. 동영상 라이브만 올해 라이브만 여기까지지. 네. 자, 여러분들 안녕.